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인사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아마도 시진핑 사임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시진핑이 물러나고 누가 그의 총서기직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슈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현재 여러 후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딩샹샹과 리창, 왕양과 후추나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진핑이 사임을 한다면 스타이펑이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는 먼저 스타이펑의 이력은 위에 몇 사람들보다 월등합니다. 이는 지청, 즉 지식청년과 공인, 즉 공청당 소속이며, 또한 북경대학의 정규 본과생 및 대학원생의 학력과 법학 전공과 본과로 리커창과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그는 1985년 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앙당교로 가서 정법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 가서 1년간 공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중앙당교 부교장이 되어 중앙당교에서 무려 25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장수성 조직부장이 되고 이후에 장수성 부서기와 성장을 맡습니다. 그 후 닝사와 내몽골에서 자치구당 서기장을 맡고 중국과학원 원장과 중앙통전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조직부 부장과 정협부위원장 등 여러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런 이력은 중공 당내에서 아주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일무이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학력과 중공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출국 연수까지 풍부한 실무 업무 경험도 있고 지방의 당정 1인자도 해본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경력은 전방위적입니다. 이런 이력은 현 상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양이나 후추나보다 낫습니다. 또한 왕양과 후추나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적은데 반해 그렇게 되면 시진핑을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진핑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어서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공산당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령상 비교적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는 1956년 9월생으로 현재 나이 69세입니다. 하여 너무 늙지도 않았고 다른 상위들과 나이에서도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진핑이 사중전 때 사임을 한다면 아마도 차이치도 함께 사임할 것이며, 또한 나머지 상위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신임 총서기가 다른 상위들보다 너무 젊다면 아마도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타이펑은 파벌 색채가 그다지 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벌에서 받아들이기 아주 쉽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또 다른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교에서 무려 25년간 재직을 했는데, 이는 바로 중공의 고위 관료들은 발탁되기 전에 모두 당교에 입교하여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공의 여러 고관들은 한때 그의 제자였고, 따라서 그와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인맥뿐만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당내에서 여러 고위 관료들의 지지를 받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도 길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인상도 무게 있고 착실하며 믿을만하고 결단력 있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 수요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당연히 가장 중요한 조짐이라면 4월 초 그가 링컨첸과 지휘기를 맞교환한 후 계속하여 새로운 직위를 추구하고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등장은 27일 중국 소년선봉대 제9차 전국 대표 대회였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시진핑의 축하 서신을 낭독하고 당 중앙을 대표하여 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이치도 이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차이치가 시진핑의 축하 서신을 읽고 당 중앙을 대표하여 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전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3월 말의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고위층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를 4중전 회의에서 시진핑 뒤를 이어 총서기와 내년 3월 다시 시진핑으로부터 국가주석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또한 그와 링컨첸가 직무를 맞교환한 것은 그로 하여금 중앙조직부장의 지위와 명의로 차기 인선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의 일련의 인사 변동을 보면 그가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와 링컨첸의 직무 맞교환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혼수를 준비해 주기 위한 것, 즉 신임 총서기를 위해 기반을 닦아주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근 들어 속속 새로운 중요 임무를 맡고 중요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자신을 위해 차기 인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며, 이런 직무와 동정은 기본적으로 총서기나 서기처 제1서기의 직무 범위인데 그는 이미 실질적으로 총서기 혹은 서기처 제1서기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일 이미 시진핑이 4중전 회의에서 사임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후임자는 마땅히 사람들의 시야 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은 후임자가 매체의 얼굴을 드러내는 빈도를 늘릴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스타이펑이 이런 조건에 들어맞는 것 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진핑이 사임하면 차이치도 사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차이치가 계속하여 서기처 제1서기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임 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슈레이가 상위에 들어가서 차이치의 역할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타이펑과 리슈레이는 모두 북경대학을 졸업했으며 중앙당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바 있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한때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만일 스타이펑이 총서기를 맡으면 리슈레이는 서기처 제1서기를 맡는 데 비교적 적합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리슈레이는 60년, 즉 60년대생으로 나이 차이도 비교적 적합합니다. 또한 시진핑이 받아들이기도 아주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슈레이는 바로 시진핑이 발탁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딩샹상, 리창, 왕양과 후추나가 총서기를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 미디어의 추측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중공에서 고의로 연막탄을 뿌릴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명수잔도, 암도진창, 즉 사람들의 주의력을 스타이펑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옮겨가게 만든 후 지나치게 일찌감치 드러나서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는 신부지 기불각, 즉 순조롭게 권력 이양을 완성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스타이펑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심어 놓아서 나중에 공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의외라고 여기기는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이 스타이펑은 시진핑 체제 내에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는 핵심 인물이지만 고령이라는 점에서 차기 국가주석 혹은 총서기 지위의 공식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다만 시진핑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거나 후계자 지정 없이 혼란이 발생할 경우, 또한 과도기적 안정 리더 또는 집단 지도체제 중간 권력자로 부상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